그럼 우리도 아마 이제 그다음부터 미국 금리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가계부채 때문에 또 대출 금리가 조금 오른 듯한 느낌이 또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지수 자체가 조금씩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이 9월 9일이더라고요. 원래 이거 준비는 그전부터 좀 하고는 있었었어요. 계속 이제 대책이 나와가지고 현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맞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정부 정책을 저는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정부가 규제를 계속 한다면 이건 규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규제가 돼요. 한 번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했는데 그거대로 안 간 적이 없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계속 규제를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계속 오른다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고 규제가 계속 되면 언젠가는 이게 떨어지겠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정부가 규제를 좀 완화하려고 하는 듯한 모양새로 계속 발표가 됐거든요. 정부 정책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 요새 우리 이제 지방 아파트 사신 분들이 많은데 요 지방 아파트도 이제 좀 처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싸게 서울 빌라에 입성하고 싶으신 분 해가지고 저는 요새 제가 원래 이제 토지를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빌라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5월 달부터는 제가 서울 쪽 빌라를 좀 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혹은 역세권, 중공업지역, 한강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책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그 토지 이야기가 슬슬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토지 이야기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니면 토지를 사고 싶은데 국가의 토지 및 주택을 팔고 싶으신 분, 요게 좀 새롭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농림부 쪽 얘기인데 새로운 거주 형태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새로운 거주 형태가 좀 이렇게 새롭게 나오면 우리는 그건 좀 관심 있게 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시골 민박업이 조금 완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농림부 쪽 얘기여서 요렇게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경매 물건 자체를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고 또 하시면 되는 거니까. 최근 저희가 낙찰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변하고 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되게 좀 암울했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올 하반기 내년 전망은 되게 좀 좋아 보여요.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낙찰 받은 거잖아요. 이게 7월까지인데 물론 이제 상반기만 해도 우리가 이제 한 100여 개 이상 받았으니까 100여 개 넘게 받았죠. 근데 8월 달에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8월 달, 지금 9월 달 들어서면서 거의 매일 하나씩은 받는 것 같습니다. 입찰은 계속 들어가고 분위기가 참 많이 좋아졌다. 요새 낙찰떡 아주 그냥 지겹게 먹는 것 같아요, 진짜로. 떡이 막 쌓여요. 우리 학원 냉동실에 좀 이따 냉동떡 같이 있어요, 냉동떡. 떡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여기 옆에도 많이 붙여놨죠.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 낙찰을 많이 받는데 분명히 이제 시장은 변하고 있고요. 올해 말하고 내년 저는 전망이 되게 좋다고 보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나 역세권 얘기를 오늘 할 건데 그건 도시 쪽이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그냥 글자만 이렇게 좀 돼 있고 크게 저기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늘 이제 만약 후기를 쓰시면 자료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냥 간단하게라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드릴 거거든요. 요만큼을 드릴 건데, 정책 관련된 자료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PPT 자료가 300쪽가량 되거든요. 300쪽가량 되는데 그것도 드리고, 이런 자료를 좀 드릴 거예요. 서울 쪽 자료를 하다 보면 서울구청 자료들 있잖아요. 이게 구청에서 발표한 자료들인데 이런 것들 드릴 거거든요. 자료가 꽤 많거든요. 성동구도 있고 신림동도 있고 상도동도 있고 관악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청에서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자료들하고, 제가 오늘 농림부 자료를 좀 몇 개를 드릴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어쨌든 요런 내용들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 학원 9월 이후 학원 일정 보시면요. 그 연회원 중에 돈 많이 벌거나 똑똑하신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터 스피치를 9월 27일부터 적주로 이제 한 번씩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석 끝나고 나면 토지 실전반 해가지고 이때 경매 물건 갖고 좀 많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한 5회, 답사까지 해서 한 5회 정도 할 거고,
이료심화반은 이것도 물건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스터디가 10기까지 진행되는데 11월 달에 또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요새 요 마스터 스터디에서 지금 계속 물건을 낙찰을 받고 있어요. 그저께도 아파트 하나 받았는데 한 1억 100%에 들어갔는데도 1억 차액이 1억이 나왔죠. 펀넘님 같은 경우는 되게 젊으신 분이세요. 확실히 젊은 분들은 아이디어가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경매 물건을 사업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이고, 뭐 뽀빠이짱님은 청약하고 분양권 이런 거 하면서 왜 특별공급 같은 거 어떻게든 하는 거 이런 거 하죠. 그 촌장님은 공유창고 사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공유창고업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 자동차 신사님 같은 경우에는 애들 놀이터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키즈카페 이런 것들.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주제는 그거죠. 부동산 정책으로 해서 시장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 쪽, 수도권 쪽 도시 토지들하고 시골 토지들 그리고 그 위에 건물들 무엇이 변하고 있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경매로 어떤 것을 사는 게 좋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개강을 하는데 실전반이고요. 어쨌든 뭐 재개발, 재건축, 뭐 도시 토지하고 뭐 시골 토지, 뭐 농지 투자 뭐 이런 것들 쭉 진행을 하는 거니까 좀 보시고요. 이루심화반. 요새 서울 아파트는 좀 계속 오를 걸로 보여요. 그죠?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오를 걸로 보이고, 서울 쪽에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한강변 빌라 요것도 저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어요. 서울 부동산은 지금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신축 빌라도 괜찮죠.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요새 정부 정책 발표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빌라를 사셔도 웬만하면 신축 빌라, 대제, 역세권, 한강변에 60제곱미터, 방 2개 이상 엘리베이터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요새 이게 조금 또 변경되는 구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도 괜찮고, 이제 정부가 또 이제 매입하는 것들이 있어요. 매입하는 것들, 요런 것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자. 뭐 요 얘기 한번 하고요. 제가 그 24년 정부 정책은 제가 좀 이따가 아예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2년 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저평가된 게요. 서울 빌라는 분명하게 저평가가 돼 있어요. 서울 빌라.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고, 토지하고 상가가 되게 많이 저평가가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토지하고 상가가. 저는 오른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8월 22일 날 경제전망을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뭐 금년 성장률이 2.4%로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할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가도 좀 안정적으로 좀 조정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양호하다. 그리고 경기 회복도 점차 빨라질 것 같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경기 회복이 그렇게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경기 회복이 될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고, 물가 안정도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오늘 KDI에서 9월 전망을 냈거든요. 9월 전망을 냈는데 얘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출도 좋고 하지만 고금리 때문에 경기 개선이 제약이 되고 있다. 경기 회복이 좀 더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네는. 그리고 회복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 얘네는 여기도 이제 고금리 기조 얘기를 계속하면서 내수 회복이 이제 좀 어렵다라고 얘네는 전망을 했는데 결국은 금리 얘기였단 말이에요. 금리 얘기. 한미 기준금리 변경된 거였거든요. 이게 보면 23년 7월부터 24년 8월까지 한국은행 1년 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거의 1년, 2년째 금리가 동결이 쭉 됐었던 거잖아요. 우리 가파르게 올렸다가 뚝 했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한국은행에서는 3.5%로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번엔 금리 동결을 했지만 이게 21년 7월 0.5% 하고 나서 계속 급상승을 시켰거든요. 3.5%. 근데 이게 20개월 연속 동결을 한 거예요. 20개월. 그리고 미국은 이제 뭐 얼마 전에 금리 인하를 선언을 했는데 미국 금리가 현재 5.5%잖아요. 그죠? 5.5%인데 23년 7월, 작년 7월에 4개월 동안 동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간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근데 이제 10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마 이제 그다음부터 미국 금리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가계부채 때문에 또 대출 금리가 조금 오른 듯한 느낌이 또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기조 자체가 조금씩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내린다 했지만 못 내렸는데 아마 미국이 내리고 나면
우리도 내릴 거고 그러면 투자 환경은 분명히 좀 바뀔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얘기를 했고요. 지금 요게 이제 미국 금리 지표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내려봤어요. 이게 82년도부터 금리가 계속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다가 요때 22년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고 지금 이렇게 좀 가는 게 그게 지금 17개월 된 거예요. 20개월째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요게 이제 만약에 떨어진다면 뭐 떨어졌다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죠. 떨어졌다 반등할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지속돼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어쨌든 요때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근데 분위기는 어쨌든 좀 하락으로 좀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예전에 곡선 추세 자체가 이렇게 됐다가 어떻게 보면 눌림목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눌림목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빠져지는지는 어쨌든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보고 판단할 문제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금리가 조금씩 이제 내려가는 걸로 가닥은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는 뭐 되게 좋으니까 요새 뉴스에 보면 아파트가 최대 99%까지 회복을 했대요. 그 특히 이제 서울 쪽에 보면. 그래서 마포나 용산 뭐 이런 데까지는 99%, 마포 종로는 95%까지 다 회복을 했다고 하죠. 근데 아파트는 이렇게 많이 회복을 했어요. 아파트는 많이 회복을 했는데 사실 빌라 시장은 안 그랬거든요. 빌라 시장뿐만 아니라 토지 시장조차도 완전히 박살이 났었던 상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뭐 건물을 지으면 뭐 역전세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분양도 안 되고 이러니까 다 박살이 났고 인허가도 안 됐었던 게 사실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정부가 정책을 계속 꾸준히 냈다고 그랬잖아요. 꾸준히 내면서 이게 반등이 되고 있어요. 그 반등이 되고 있는 게 요 상황인 거죠. 6월 달까지만 해도 아니었는데 8월 제가 그때 5월하고 6월 달 특강했을 때 이제 빌라를 좀 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빌라로 이제 옮겨 붙었다고 이제 자료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빌라 시장 괜찮다고 좀 보고 있어요. 좀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좀 그렇다. 어쨌든 소폭 상승했다. 뭐 요 정도 얘기인 거고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틀이거든요. 빌라 시장이 먼저 망했죠. 빌라 시장이 망하고 나니까 빌라로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빌라로 안 들어가니까 이제 아파트 전세로만 가는 거였어요. 아파트 전세로만 가다 보니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는데 뭐 빌라가 박살나니까 이제 빌라 피해자들이 속출했으니까 이제 정부가 정책을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빌라는 이제 사는 거 이제 했고 정부가 개입해서 허그가 이제 빌라 매입을 가속화시켰죠. 요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빌라하고 오피스텔을 허그가 사들이는데 공시 가격의 126%의 가격으로 전세 보증을 해주면서 요 가격 이상 하단 가격을 이렇게 잡아줘 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가격 밑으로는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빌라가. 아파트 전세 시장도 되게 많이 올랐지 빌라가 또 잡아주니까 빌라 시장이 이제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적으로 다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재개발 시장인데요. 재개발 시장도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금도 재개발 시장에 피가 많이 붙어 있어요. 재개발 시장에 피가 많이 붙어 있는데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요 재개발 시장도 또 아는 사람들만의 리그로 가버린 거야. 경매하는 사람들도 재개발 물건이 나오면 안 샀던 거죠. 근데 그게 이런 거였던 거잖아요. 건축비가 인상된다 하고 시공사는 뭐 배째라 하고 건축비 계속 올려달라 하고 그러면서 분담금 대폭 상승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자가 급감했단 말이에요. 재개발 경매 물건이 엄청 나왔어요. 요새는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실제로는 실제 시장에 나가면 피가 붙어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경매 물건에 나오는 거야. 심지어 100%에 낙찰이 되는 게 아니고 떨어져. 밖에 나가면 부동산 시장에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우리 경매 시장에는 왜냐면 경매하고 재개발을 우리는 연결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걸 연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경매 시장의 재개발 시장은 되게 좋다. 거기다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부가 재개발을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보급을 하려고 빨리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사업성을 계속 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좀 있다. 나와서는 안 될 경매 물건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초역세권 매물들.
저 빌라 얘기하는 거, 빌라 오피스텔. 그리고 깡통 전세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 개발되지 않는 서울 토지 얘기를 제가 좀 할 거거든요. 좀 이따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지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새 건축비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이자 부담이 많아지니까 아예 토지를 접근을 하질 않는 거야. 근데 지금 요새 이제 토지 시장의 낙찰가들을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토지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되면 굉장히 싸게 낙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금방 좀 어느 정도 해서 벌 수 있는 시장이 전 열린다고 보거든요. 요것도 제가 좀 이따가 물건으로 좀 보여드릴 거고, 정부가 신축 예정인 물건이에요. 신축 예정. 그러니까 토지를 27년까지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도 정부 정책으로 좀 한번 볼 거고요. 상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상가도 경기 침체가 되니까 임대료는 올라갔어요, 이미. 왜냐하면 이자가 올라갔으니까 임대료는 올라갔는데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 상승하니까 소비 축소되고 이러니까 매출이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도 요새 엄청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들, 재개발 시장, 빌라 시장, 토지 시장, 상가 시장, 이런 것들 우리는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뭐 아파트들은 잘 하시니까 아파트는 뭐 지금처럼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시장도 저는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